정치의 광장화, 탄핵 반대 목소리도 확산. 오늘자 조선일보 일면 기사의 제목입니다. 중앙일보는 지면 일면에 동대구역 5만 집회, 탄핵 정국 흔들다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고요. 온라인에서는 구구 커질라 대 탄핵 꺼질라, 여야 5만 대구 집회 딜레마란 제목을 붙였습니다. 지난 토요일 대구에서 열린 반대 집회 분위기가 그만큼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낳고 있는 건데요. 지지난주 부산에서 경찰 추산으로 1만여 명이 모여서 여야 모두를 놀라게 했었는데 대구에서는 경찰 추산으로만 5만 명이 넘게 운집한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 탄핵 반대 여론의 위세가 심상치 않음을 실증시켜 준 겁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여론 흐름이 중대 변곡점을 맞고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이었죠. 이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축구장 3개 반 넓이에 달하는 이 동대구역 광장뿐 아니라 동대구역 역사와 광장 건너편 도로까지 탄핵 무효나 윤석열 석방 등이 쓰인 팻말과 태극기를 든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이날 동대구역 집회는요, 지난 1일 부산역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와 마찬가지로 개신교 단체 세이브 코리아가 주최를 했습니다. 주최 측은 15만 명이 모였다고 주장을 했고요. 매일신문은 AI 기술을 활용해 이 항공 사진을 분석한 결과 15만 명 정도가 운집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경찰 추산으로는 5만 2천여 명이 모였는데 이 수치만 해도 앞서 열린 이 부산역 집회보다 4배 넘게 많은 인파가 몰린 겁니다. 인원의 숫자만 많았던 게 아니고요. 연령 등 이 지역별 스펙트럼도 상당히 넓어졌다, 이런 분석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을 분석해 보면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고요. 2030 세대 젊은 층도 상당수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특히 주류 개신교계의 참여, 이게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조선일보와 매일신문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20대, 30대 청년들의 참여가 돋보였다는데요. 이들 매체에 따르면 경북 상주에서 왔다는 한 참가자는 최근 헌재에서 진행되는 윤 대통령 변론 과정을 보면서 공정한 재판을 할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고요. 인천 청라에서 왔다는 한 참가자는 키보드 앞에서 댓글만 달 수 없어서 집회 현장에 나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거대 야당 때문에 법과 질서, 원칙이 너무 쉽게 무너지는 상황을 보다 못해 나왔다. 2030 세대가 원하는 건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같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다, 이런 말 등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번 대구 집회를 비롯해서 최근 열린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가 등록교인 10,000명에 달하는 세계로교회 소년보 목사의 세이브 코리아, 이 단체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주류 개신교계가 탄핵 반대 움직임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거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세이브 코리아엔 등록교인 14만 명으로 세계 최대 감리교회인 금란교회 김정민 목사 등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신교계가 주축이 된 탄핵 반대 진영에 이제 세대별로는 2030의 청년들, 또 여기에 영향력이 큰 보수 유튜버들까지 가세하면서 이른바 반탄핵 세력의 외연이 넓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대구 집회에는요, 보수 지지자들에게 영향력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가 되는 이른바 일타 강사 전한길 씨도 부산역 집회에 이어서 참석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 있었던 대구 집회 모습, 그리고 연단에선 전한길 씨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을 즉각 석방하라! 결국 대한민국이 침몰할지도 모른다는 이 위기감 속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키고 직무복귀를 시키자. 만약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면 헌법적 신을 유리는 민주주의의 역적이며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탄핵 반대 여론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건요, 윤 대통령 지지 모임이죠.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임인데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여기에 가입자 수가 지금 13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요, 오는 목요일에 공식 출범식도 갖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요,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이끄는 단체입니다. 휴대전화 번호를 통한 실명 인증 과정을 거쳐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요. 지난 3일 모집을 시작한 뒤 현재까지 가입자 수 13만 명 돌파했고요. 석 변호사는 조선일보를 통해서 가입자 가운데 2030 청년이 6만 명에 육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최근 탄핵 반대 집회에서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일타 강사 전한길 씨도 지난 5일 역에 가입을 했거든요. 국민변호인단은 오는 13일이죠. 목요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역 청계광장에서 공식 출범식을 열 계획입니다. 이처럼 탄핵 반대 여론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서일까요? 여권에서는요, 이 광장 분위기에 보조를 맞추는 정치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 토요일 대구 집회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의 숫자도 크게 늘어났고요.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참석해서 연단회까지 올랐습니다. 네, 이번 이 대구 집회에는 대구 경북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11명 참석을 했습니다. 지도부 출신인 추경호, 윤재욕 전 원내대표도 포함이 됐고요. 지난 부산역 집회 당시 박수영, 윤상현 의원 등 이 5명이 참석했던 것과 단순 비교를 해봐도 참여한 현역 의원 수가 일단 2배로 늘어난 겁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직접 연단에 올랐습니다. 다만 이 지방 공무원은 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현행법을 의식해서인지 연설 대신에 애국가를 불렀고 집회 현장에서 매일신문과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원하게 연설하고 싶지만 도지사는 연설을 못하게 돼가 있더라고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말하고 닳도록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라서 오늘 동대구역에서 이렇게 추운데도 많이 모였는데 도지사가 그냥 있다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나라가 어려울 때 몸을 사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집회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싶은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불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 SNS에 글을 올려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바라지만 나라가 둘로 갈라져 있어서 탄핵이 인용되어도 기각되어도 걱정이다라고 했습니다. 홍 시장은 이 부인을 대구 집회에 참석하도록 했고요. 이 부인이 일타 강사 전한길 씨와 찍은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이 같은 여권 인사들의 움직임을 겨냥해서 극우다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이 탄핵 반대 집회 참가 국민들을 무조건 극우다 이렇게 칭하면서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일부 여권 인사들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걸 강하게 비판하면서 극우 세력과 절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이철우 지사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것 자체로 명백한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마음에 안 드는 국민은 극우라는 거냐면서 민주당이 국민 갈라치기와 겁박에 나서고 있다고 맞받아쳤는데요. 여야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지도부나 다름없는 사람들이 그런 집회 참석이나 입장 발표를 통해서 지금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할 것 같고. 민주당 마음에 안 드는 국민은 극우입니까? 민주당은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과 맞서겠다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당장 국민을 향한 극우몰이를 멈춰야 합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직 의원들의 집회 참여를 개인적 차원이라고 설명하면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에는 찬성하지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중도층 민심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짚어드린 대로 탄핵 반대 여론이 확산하는 흐름을 보이니까 이 당 차원에서 집회 사진을 배경으로 카드 뉴스를 제작해서 SNS에 올리기도 하는 등 공식 대응 기조를 놓고 고민이 깊은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세이브 코리아라는 이 단체는요. 오는 토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광주 금남로에서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 민주당 소속인 강기정 광주시장이요. 이 집회를 제한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히니까 일타 강사인 전한길 씨가 이건 독재다 이렇게 맞받아치면서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세이브 코리아. 오는 토요일 15일에 광주 금남로 집회를 예고했는데요.
민주당 소속인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민주광장에서 극우 집회를 여는 거 용납할 수 없다며 사용 승인을 불허했습니다.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일타 강사 전한길 씨는 즉각 광주 집회를 제한하는 건 독재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광주 탄핵 찬성 단체들이 올 테면 오라고 경고하고 나서면서 오는 토요일 광주에서 예고된 탄핵 반대 집회를 둘러싸고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토요일 대구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상황, 이걸 둘러싸고서 지금 모든 언론들이 다 주시를 하고 일면에, 지면을 봤을 때 일면의 기사들을 다 내면서 이게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여론의 흐름에서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상당히 주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셨다시피 또 저희 기자들이 전해드렸다시피 경찰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그 인원을 추산을 하죠. 그런데 5만여 명이 넘는 인원이 모였다, 지금 이렇게 추산을 했고요. 일부 언론 매체 같은 경우는 AI를 동원해서 추산해 보니까 10만 명이 넘는다, 또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원의 숫자 그 자체보다도 어쨌든지 간에 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그런 장외 여론이 이렇게 확산하고 있다는 그런 조짐을 보이면서 이게 여야 모두로부터 주시를 하고 이게 과연 대통령 탄핵 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정치권과 언론들이 주시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부산역에 이어서 대구역에도 많은 분들이 나왔다는 것은 민주당이 좀 겸손한 마음으로 원인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꼭 이 모임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 또 더불어서 민주당을 싫어하시는 분도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거기 모인 분들 모두가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전한길 씨가 어떤 국민들이 더 많은 공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추상적인 구호만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대통령이 왜 헌법기관에 군을 투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마땅한 근거를 제시해야지 무조건적인 주장만 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아무래도 대구라는 지역적 특성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지금 탄핵 찬반 집회의 어떤 양상이 이제 좀 역전되는 양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찬성 집회가 꽤 많은 인원을 동원했다면 지금은 반대쪽에서 꽤 많은 인원을 동원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공수처의 수사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심판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좌우했고, 또 근본적으로는 조기 대선에 치러질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 따른 소위 이재명 포비아, 즉 공포,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보수 지지층들에게 굉장히 크게 자극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모이는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조만간 아마 3월 1일 날 서울에서 이제는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시점이 이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도 좀 마무리되는 시점하고 같이 이제 결합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렇게 장애 집회가 가열되다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진 간에 이것이 이제 잘 수렴되면 모르겠지만 수습이 안 될 가능성도 저는 염두에 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여의도 정치권이 이 문제를 결국은 좀 해결하는 데 나서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대치 국면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 문제가 장외의 어떤 세 대결이 실제로 나중에 어떤 충돌이나 이런 걸로 비추지 않도록 정치권이 각별히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저 두 패널들께 질답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기자다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이 탄핵 반대 집회 어쨌든 5만 명, 뭐 일부 언론 매체들은 지금 10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많은 인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극우다 지금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극우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라 지금 이렇게 하면서 극우로 지금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결국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거냐, 민주당 반대하면 다 극우냐 지금 이렇게 또 맞받아치고 있는데요. 이 극우라는 표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극우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본다면 아주 극단적인 우파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뭐 일종의 인종주의라든지 파시즘이라든지 뭐 근본주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과연 대통령 탄핵 반대라는 그 어젠다를 놓고서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극우라고 몰아세우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냐, 여기를 둘러싸고서 지금 여야 간의 공방전이 저렇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패널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민주당이 극우라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나는 극우가 아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집회 참석이 인원이 늘 것 같습니다. 지금 집회에 나가보면 민심의 어떤 변화, 그리고 또 2030 세대가 꽤 많이 집회에 참여를 하고 있고, 뭐 제 지인들도 많이 참석했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뭐 평소에 극우라는 분들이 아니고, 지금은 보면
초기의 어떤 집회는 좀 강성 지지층들의 어떤 집회였습니다만은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자체가 점점점 넓혀지는 그런 현상들을 비추고 있고 이건 아무래도 이제 그 기존 지지층들 그런 지지층이 넓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거를 극우라고만 매도해서는 글쎄요 역동을 밟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그동안 탄핵을 남발했다, 뭐 예산을 많이 삭감했다, 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또 탄핵을 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을 비판하시는 것은 충분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개중에는 어떤 헌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법원의 결과를 부정을 하고 또 서부지법 난동까지도 합리화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법 밖에 계시는 것들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당이 단호하게 구구 세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